쇠락의 길을 걷게 되는데요. 1650원이네요. 얇게 썰은 도너 고기하고요. 감자튀김, 토마토. 강철 와이어를 이용해서 움직이는 강삭철도고요. 인도네시아 식당을 한번 와봤습니다. 이곳은 오스만 제국의 마지막 왕궁이었던 돌마바우체 궁전입니다. 19세기 중엽에 토카피 궁에서 이곳 돌마바우체 궁전으로 왕궁을 옮긴 오스만 제국은요, 쇠락의 길을 걷게 되는데요. 유럽에 수입된 화려한 대리석과 엄청난 양의 금으로 장식된 이 궁궐을 여러분과 함께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 궁궐은 목조 건물이었습니다만 19세기 초반 화재로 전소되었고요. 1843년부터 1856년까지 당시의 술탄이었던 압돌 메지트에 의해서 건설이 되었는데요. 압돌 메지트는요, 당시 사용되고 있던 토카피 궁이 좁다라는 이유로 아주 화려한 궁전을 건축하게 되는데요. 그러나 이미 오스만 제국은 쇠퇴기에 접어들고 있었고요. 더 이상 다른 나라에게 위협적인 존재가 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대한 비용을 들여서 이런 궁전을 건축하게 됨으로써 오스만 제국의 패망이 한 걸음 더 가까워지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라는 평가 또한 존재하고 있습니다. 궁전 내부에 들어가면 아주 화려하고 웅장한 모습에 놀라게 되는데요. 내부 촬영은 금지되고 있기 때문에 카메라에 담을 수 없는 점이 아쉽습니다. 이 돌마바우체 궁전은 보스포러스 옆 유럽 쪽 해안가를 따라서 길게 자리 잡고 있는데요. 그 길이가 무려 600m에 달한다고 합니다. 돌마바우체 궁전은요, 총 6명의 술탄이 거주하였었고요. 터키의 초대 대통령이었던 아티투르크 역시 이 궁전에서 지냈다고 합니다. 궁전을 따라 쭉 걷고 있는데요. 제가 한참을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끝이 보이질 않습니다. 이곳은 하렘 입구입니다. 술탄의 부인들과 가족들이 거주했던 공간이고요. 외부인들의 출입은 엄격히 차단되었던 곳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술탄의 권위와 오스만 제국의 강성함을 보여주기 위해서 건축이 된 이곳 돌마바우체 궁전을 둘러봤습니다. 이곳은 최근에 개장을 한 쇼핑몰인 갈라타 포트몰입니다. 돌마바우체 궁전에서는 도보로 한 10분 정도 걸리고요. 카라쿄이 역에서 역시 걸어서 10분 정도면 도착할 수 있습니다. 보스포러스 해변가에 굉장히 넓은 면적으로 자리하고 있고요. 날 좋은 주말이면 많은 터키분들이 찾는 곳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안가를 따라서 노천 카페들도 쭉 형성이 되어 있고요. 여러 개의 건물의 집합체로 이루어진 몰인데요. 각 건물의 모양새가 다릅니다. 바다 건너편에 보이는 곳이 술탄아메트 지역이고요. 토카피 궁과 성 소피아 사원, 그리고 블루 모스크가 보이고 있습니다. 새롭게 오픈한 쇼핑몰답게 깨끗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안쪽으로는 이렇게 여러 상점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릇들을 파는 가게인데요. 커피숍, 아디다스, 하피드 무스타파라는 유명한 디저트 샵도 들어와 있습니다. 스타벅스에서 커피 한 잔 마셔볼까 합니다. Just one Americano grande, please. What's your name, please? Don, D-O-N, Don. 이곳은 이렇게 실내 자리가 있고요. 저는 밖에 자리에 한번 앉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메리카노 그란데를 시켰는데요. 18.75리라. 오늘이 2월 9일이고요. 오늘 기준으로 1650원이네요. 유럽 쪽 사람들은 참 야외 문화를 즐기는 것 같습니다. 커피숍들이 보면 이렇게 야외 공간들이 거의 대부분 설치되어 있고요. 식당들도 야외 공간은 필수인 것처럼 보입니다. 점심을 먹으러 들어왔는데요. 도넛 샌드위치랑 버거 이런 것들 위주로 파는 식당이네요. 버거하고 콜라하고 감자튀김 세트 메뉴를 시켰고요. 36리라니까 한 3,300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음식이 나왔고요. 이렇게 햄버거, 감자튀김, 그리고 이렇게 콜라까지 포함해서 36리라입니다. 감자튀김은 소금이 안 돼 있어서 좀 싱거움감이 듭니다. 그래서 아마 케첩을 둔 것 같고요. 맛있어요. 솔직히 이 집이 유명한지는 모르겠고요. 위치가 좋아서 그런지 손님들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기가 탁심광장에서 치앙기르 쪽으로 살짝 접어드는 투입에 있어요. 내용물을 보게 되면요, 얇게 썰은 도너 고기하고요, 그 다음에 감자튀김, 그리고 토마토 이렇게 들어있네요. 이 정도면 점심 한 끼는 충분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지아에서는 이렇게 많이 사 먹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아무 식당이나 들어가서 어떤 음식을 시켜도 크게 실패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이걸로 점심 한 끼를 마무리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곳 이스탄불에는 굉장히 짧은 거리를 운행하는 특별한 교통수단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테넬이라고 하는 철도입니다. 강철 와이어를 이용해서 움직이는 강삭철도고요. 카라큐이에서 이스티클랄까지 대략 한 500m의 거리를 한 2분간에 걸쳐서 운행을 한다고 합니다. 이 테넬은 1875년도에 최초로 건설이 되었고요. 거의 150년 가까이 현재까지도 운행되고 있는 교통수단입니다. 네, 이곳이 바로 테넬의 입구고요. 터널 철도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는 그림인데요. 제 이스탄불 카르트에 지금 충전된 금액이 많지 않아서 충전을 하려고 줄을 섰습니다. 여기다가 이스탄불 카르트를 두고요. 돈을 넣어주면 50리라가 충전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카드를 들면 끝납니다. 테넬 역시 이 이스탄불 카드를 이용해서 탑승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500원 정도 됩니다. 이 조형물은 테넬이 운행하고 있는 지형을 모형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고요. 지금 테넬에 탑승을 했습니다. 앞쪽을 보게 되면 선로 가운데 두 가닥의 강철 와이어가 보이는데요. 바로 저 강철 와이어를 이용해서 열차를 끌게 되어 있는 강삭철도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고 합니다. 보시면 길이 이렇게 쭉 언덕이에요. 튜넬의 내부는 지하철보다는 좀 좁습니다. 150년 가까이 운행이 됐습니다만 그 사이에 객차는 여러 번 바뀌어서 그렇게 노후한 객차가 운행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단선 철로인 이 튜넬을 운행하다 보면 가운데 부분에 복선으로 나뉘는 부분이 생깁니다. 바로 그 부분에서 열차 두 대가 교차해서 운행을 하도록 되어 있다고 합니다. 가운데 보시는 와이어가 끄는 힘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맞은편에 보면 지금 또 다른 열차가 하나 들어오고 있는데요. 바로 이 지점에서 서로 교차해서 운행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네, 바로 이렇게 지금 교차를 하고 있죠. 이 튜넬은 그 사이 몇 차례의 보수 검토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요. 좀 노후된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실제 운행 시간은 채 1분이 걸리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이 튜넬의 중심역인 이슬랄에 도착을 하고 있습니다. 거리 단위 요금으로 보면 다른 교통수단에 비해서 굉장히 비싼 교통수단이고요. 1m를 1원에 움직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테넬 열차는 동창역인 이스테클랄에 도착했습니다. 이 테넬은요, 단순한 교통수단이라기보다는 역사적 가치도 함께 갖고 있는 이스탄불의 주요한 관광 자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굉장히 오래된 역사를 갖고 있는 독특한 교통수단인 테넬을 한번 탑승을 해봤습니다. 얄랑코테 and one nasi goreng maut then and one cola. yes please.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인도네시아 식당을 한번 와봤습니다. 카오리라는 이름의 인도네시아 식당이고요. 요즘 본의 아니게 식당 영상만 찍게 되는 것 같긴 합니다. 지인이 약간 매콤한 맛도 있고 음식이 맛있다고 추천을 하더라고요. 음식은 제가 나시고랑 좀 매운맛이 있는 나시고랭을 시켰고요. 그건 45리라였던 것 같고요. 한 4,000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튀김 만두를 하나 시켰어요. 그건 40리라니까 한 3,500원 정도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콜라 하나를 시켰습니다. 다 합치면 한 9,000원 정도 나오지 않을까 싶고요. 보통 그 외국에 나와 있는 이런 동남아시아 식당을 보면 식당도 허름하고 이런 경우들도 많은데요. 이 식당은 인테리어도 꽤 훌륭해서 누구 손님이랑 같이 와도 전혀 손색이 없을 듯 보입니다. 지금 에피타이저는 나왔고요. 모양은 딱 이렇게 튀김만두처럼 생겼고요. 안에 내용물은 감자, 쌀국수면도 보이고요. 당근이나 이런 채소류들도 보입니다. 튀김 림프야 맛이고요. 약간 매콤한 맛도 납니다. 여기는 지금 그 인도네시아 분들도 많이 오는 것 같고요. 또한 이렇게 터키 분들도 꽤 많이 와 있는 것 같습니다. 나시고랭 마웃이라는 음식이 나왔고요. 좀 매운맛을 가진 나시고랭이라고 합니다. 매운 정도는요 4, 8, 12 이렇게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고추가 들어가는 개수의 차이라고 하네요. 저는 딱 중간 정도인 8개가 들어간 메뉴로 선택을 했습니다. 먹어볼게요. 한번. 첫맛은 그렇게 맵지 않아서 고추가 더 들어가는 걸로 시켰어야 되나 하는 생각을 가졌는데요. 먹고 나니까 확실히 매운맛이 확 올라오긴 합니다. 2개의 고추가 들어가는 레벨을 선택을 했으면 좀 많이 매웠을 것 같긴 합니다. 음식은 전반적으로 짜진 않아요. 약간 싱거운 맛도 납니다. 이곳은 이스틸클랄 안쪽에 있는 티앙기 지역에 자리 잡고 있고요. 식당을 방문하셔서 기회가 되시면 한 번 정도 방문해 보시는 건 나쁠 것 같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거 터키에 와서는 먹방 유튜버가 된 것 같아요.
터키 음식들도 맛있고요. 다른 나라의 음식들도 충분히 먹을만하고 괜찮습니다. 이런 부분을 보면 터키의 음식 수준, 터키 국민들의 미각이 높기 때문에 전반적인 음식 수준이 올라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되네요. 계란후라이도 이렇게 올려주고요. 이 식당의 전반적인 음식 맛을 평가를 하자 그러면요, 외국에서 먹는 것 치고는 충분히 맛있게 먹을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인 것 같습니다. 나시고랭 메뉴를 주시고 음료수 하나 주시고 이런다 그러면 한 5,000원 내외로 충분히 한 끼를 맛있게 드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는 지금 식당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다 인도네시아 분들이네요. 인도네시아 분들이 음식을 만들고 음식을 서빙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행을 하시는 도중에 한식당까지는 가기 멀고 밥이 생각난다, 색다른 음식을 먹고 싶다, 느끼한 음식보다는 좀 더 깔끔한 맛을 가진 밥을 먹고 싶다 하시면 이 식당에 한번 와보시는 건 추천할 만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꽤 맛있게 먹었어요. 먹방 아닌 먹방인 이 영상은 여기서 마쳐보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